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1번 지원자님이라고 보고 우리 1번 지원자님 상황, 주제에 대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1번 지원자 직장인 각종 질병 예방 프로그램 기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연평균 1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어디서든 간편하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으나 생계형 직장인들의 건강 질환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저는 직장인들의 건강 관리 관심도를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기업의 참여 유도와 더 건강보험 앱의 컨텐츠 보완을 통한 정신건강관리 측면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단의 건강생활 신천 지원금제 시범사업과 같은 그러한 건강 개선 프로그램과 공단의 사업장 자격 데이터를 연계하여 건강을 개선한 직원이 특정 기업에 일정 인원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 시 건강 기업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상당수는 중소기업 근무자이며 이들은 대부분 2년 주기의 건강검진에 의존 중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면 직장인 질병 예방과 더불어서 기업들의 건강 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건강보험 앱 내 신체적 건강 기록 외에도 우울증 자각 진단 기록이나 1대2 AI 상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 4명 중 1명은 우울 장애를 겪고 있으나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람은 1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으로 진료 기록이 남는 치료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담이나 자가 진단 등을 활성화시킨다면 이러한 부담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않아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직장인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각각 두 가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각각의 이런 한계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게 있으십니까? 어, 먼저 더 건강보험 앱 내 자가 진단 기록이나 AI 상담의 경우에는 실제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보다 전문성적인 측면에서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자가 진단이나 AI 상담 등을 통해서 이러한 진단 결과를 통해 의사와 또 직접적으로 전문의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컨텐츠를 제작한다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의와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지원자님이 하기에는 다소 벅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무자로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실무자로서 해당 컨텐츠가 개발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쪽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에는 유튜브나 SNS 또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로 32나 또는 건강인 이야기와 같은 이러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올라오는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게시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를 활용하여 이러한 AI 상담이나 자가 진단 기록 등의 기능이 생겼다는 점을 홍보를 한다면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단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지원자님께 이러한 건강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보아라라는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건강,
직접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라는 지시를 받는다면, 네, 꼭 직장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 지역에 있는 의사나 의료진들과 좀 연계하여 함께 좀 직장인들의 건강 예방을 좀 도울 수 있는 컨텐츠를 내용으로 한 그런 교육을 좀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수업이요. 그러면은 가장 시급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누구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가장 시급한 건강 대상은 아무래도 중소기업 직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2년, 2년에 한 번 있는 건강검진에 자신의 건강을 좀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실제 이러한 직장인들이 건강검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 자발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수행자로서 이런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실제로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어, 이러한 교육은 직장인들이 퇴근하고서도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비대면으로 좀 수업을 진행한다면 퇴근 후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더 건강보험 앱 내에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가 있지만 어, 또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또 홍보한다면 이러한 좀 직장인들이 쉽게 퇴근 후에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쪼개보겠습니다. 그런 중소기업 직장인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건강 관리가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사무직 직원분들이 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현장직 직원들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주기가 1년으로서 사무직 직원분들보다 더 짧고 더 자주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무직 직원분들은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식도 개선하고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자발적인 좀 건강 관리에 대한 문화가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직 분들이 그러면 어떤 부분을 관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 사무직 지원분들께서는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건강 검진, 신체적인 부분도 건강 부분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 좀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의 장점이 어, 치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담 없이 이러한 정신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치료가 정말 필요한데 계속 이렇게 기피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데,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 공단이 최대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실제 더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자가 진단 기록이나 이런 기록, 뭐 AI 상담 기록 중 좀 위험군들을 선별하여 이러한 분들에 대하여 따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중에 마지막 여쭤봅니다. 지원자님은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십니까? 저는 직장 동료분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뭐 다른 취미 활동을 함으로써 이러한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는 편입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하여 잠시 잊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돌아봤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지원자님은 혹여 정신노동이라는 점을 좀 해보셨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약 22개월간 근무하며 민원인 분들을 응대하며 좀 민원 서비스를 응대하며 정신 노동 경험을 아, 했었습니다. 해본 적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따가 또 그렇습니다. 말씀을 나누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러한 정신노동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우리 공단의 인력들은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내 지원들을 위한 교육과 직원들을 위한 정신건강 관련 교육과 수업들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참여를 좀 독려하고 참여한 직원들에 대하여 소정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면 이러한 내부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좀 들어봅시다. 자, 그럼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분한 민원응대 역량과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춘 지원자 1번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22개월간 청년 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민원인의 특성을 고려한 응대를 통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엑셀 등을 활용하여 약 2,000건의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팀원들로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공단에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힘쓰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민원을 대처를 해봤다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민원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제가 노인 일자리 사업 접수 업무를 하던 당시 한 민원인 분께서 사업 연령 대상에 미달하였으나 계속해서 접수를 요구하셨던 민원인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접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규정상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책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인의 연령대에도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을 탐색하였고, 그 결과 연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구비 서류와 함께 안내문을 인쇄해드려 민원인께 드렸고, 담당자 연락처 또한 함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안내를 하셨던 그 정보가 전 조직에 있었던 그 내용은 아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해당 정보는 노인 일자리 신청 사업을 접수하러 오시는 노인분들께서 가끔 다른 사업과 혼동하여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어, 해당 주민센터 내에 이러한 연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 대한 포스터 홍보물 또한 부착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민원인들 중에서 지원자님을 정말 힘들게 계속했던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민원인은 그래도 고마움을 표시할 정도의 민원이셨다면 정말 지원자님을 힘들게 했던 민원인은 없으셨습니까? 어, 우리 악성 민원이라고 또는 강성 민원이라고 이렇게 우리 알고 있는 그런 민원인을 여쭤본 겁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아, 괜찮습니다. 예. 지금 생각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상당히 지원자님을 힘들게 한 분은 없다고 보시면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공단은 그러면 실제로 어떤 민원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단의 업무 중에는 자격 징수 및 부가 업무, 그리고 보건 부가 업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민원은 자격 징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는 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더불어서 좀 재산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민원인 분들이 많이 화가 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징수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납부가 계속 연체가 되어서 별로 금액도 되지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체납이 된 걸로 건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금 지원자님께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약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안내하시겠습니까? 우선 생계형 체납자분께 생계형 체납자분이 납부하기 어려우심을 우선 공감을 해드리고 이후에 체납 상황에 대하여 판단한 후에 분할 납부나 납부자분께서 최대한 다른 방식으로 어, 체납분을 납부하시고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계속 지원자님께 그러면 대신 내달라. 나는 정말 생계형이다. 다른 데 쓰는 게 너무 지금 더 시급한 게 있다. 이렇게 계속 뭔가 주장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규정상 해당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어, 그 금액에 상응하는 뭔가 알려줄 거 없습니까? 정보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하여 좀 안내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은 어, 의료비로 인하여 가게가 좀 어려우신 분들의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공단이 어, 환급해드리는 제도임을 알려드림으로써 음. 좀 건강, 어, 알려드림으로써 이러한 의료비적인 측면을 좀 민원인을 설득해 볼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공단 내 여러 정보들을 그래도 최대한 제공해 보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자님은 그러면 행정직으로도 필요한 가장 핵심 역량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행정직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업무가 민원 응대 업무와 다수의 서류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분석 역량과 또한 데이터 활용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민원 업무를 하실 때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 민원 업무 시 아무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 업무 시에는 다량의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신속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좀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민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우리 연말에 몰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1월, 12월에요. 아무래도 11월, 12월에 는 사후정산이 있기 때문에 사후정산과 부가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좀 보험료가 오르신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료 관련 상담 문의와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엑셀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금 더 계산식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파일을 만든다면 민원 문의나 이런 문의에 대한 응대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이런 사후 정산, 조정 제도 등등 여러 민원이 있을 텐데 가장 그러면 예상되는 이 강성 민원의 대상은 어디에서 일어날 거로 생각하십니까? 가장 강성 민원은 보험료가 올라서 보험료를 어, 자신의 실제 소득과 다르다면 보험료가 올라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민원인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지원자님의 장점이 차분하다 이런 말씀을 소개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분한 나의 성향과 반대되는 성향과 근무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제 성향과 반대되는 성향이라고 하면 굉장히 성급한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차분한 성향과 반대되는 성급함에서 또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를 좀 더 업무를 처리할 때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 신속한 일 처리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함께 근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너무 성급하다 보니 계속 실수를 저지릅니다. 일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당 실수로 인하여 일이 많아지게 된다면 저의 차분한 성향을 바탕으로 좀 이러한 동료가 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업무 계획서 등을 좀 제작하여 업무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이러한 성급한 성향의 동료가 참고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도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자님께서 따로 그래도 지금까지 이루셨던 모든 성과 중에 기억에 남는 가장 나의 큰 성과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인력으로 근무하던 당시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대하여 이를 독려하였으나 사업주분들이 바쁘거나 잊으셔서 이를 다시 회신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를 어, 업무 기한에 따라서 이를 쉽게 지원금 불승인 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최대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많은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하고자 두 번, 세 번 좀 반복적으로 독려를 하며 최대한 서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원 처리율 달성률이 98% 이상으로 전 지사에서 1위, 전 지사 민원 처리율 달성률 1위를 달성하게 되었고 또한 그 동료 전화를 돌리던 도중에 민원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큰 보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여쭤봅니다. 계속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 외적으로 내 인생에서 이룬 성과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대학 시절 재외동포 모국연수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당시
재외동포 2세, 3세 대학생들에 대하여 한국의 정서에 대하여 알리고, 정서나 문화에 대하여 알리고, 좀 홍보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러한 일을 수행하면서 외국인이었지만 재외동포 학생들에게 이러한 모국에 대한 어떤 문화나 이런 전통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큰 보람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장 생활은 분명히 해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직장 생활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는 팀워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 조직들을 경험하며 먼저 적극적인 자세로 팀원들과 업무 외적으로도 친밀감을 좀 쌓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특히 뭐 간식을 함께 나누어 먹거나 또는 아침에 이름과 직함을 기억하여 인사를 건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한 스몰 토크를 많이 걸면서 업무 외적인 친밀감을 쌓으려고 했고 이러한 친밀감과 적극성이 결국엔 팀워크로 이어져서 조직의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의도한 바는 우리 직장 내에서 지켜야 될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원자님의 이런 조직 생활에서 가장 좀 지키기 어려웠던 원칙이나 규정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접수 업무 당시 노인분들께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신 채 계속 접수를 요구하셨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전에는 신분증 없이 이런 부분을 접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먼 길을 돌아서 그 노인분들이 다시 기관에 방문하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금 이런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좀 어려웠지만, 단 한 번의 예외 적용이 규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앞으로에 있을 업무에서도 마찰과 갈등을 좀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꼭 신분증 검사를 하고 접수를 하는 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네, 우선 어, 제가 가진 역량을 통해서 국민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길게 그래도 좀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 말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리는 일단은 잘 하셨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실전은 또 다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상황이라고 하면은 직장인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 생각하실 부분은 가장 내가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말씀하신 두 가지 방안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것. 그렇죠. 건보 보고 하라. 아니면 또는 우리 기존에 있는 것부터 해보자. 뭐 등등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기획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기획자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컨텐츠를 한다 이런 부분도 어떤 컨텐츠를 내가 정말 효과적으로 만들지를 그래도 뭐 우울 장애 이쪽인 건지 신체 쪽인 건지 그리고 점점점 제가 아까 물어봤듯이 중소기업을 다니는 분들은 본인의 이 신체를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과거의 경험도 있을 거고 보신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기획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예. 추천드리는 건 우리 정신 우울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요거는 다 제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제가 드릴 거니까 오늘 나왔던 질문들이 있죠.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시는 게 전 좋겠다고 보고, 그리고 기존의 민원 응대 중에 정말 까다로운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아, 있었는데 음, 그거를 이제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음. 생각이 아, 나서 생각이 났어요. 예. 지금처럼 얘기를 하면 그래도 요즘에 면접자들 수준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어려움을 충분히 내가 경험을 했던 다음과 같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뭔가 합당한 절차와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만족감을 주었다. 요건 이제 기본 라인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그냥 순수하게 정말 내가 묻는 거는 정말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은 없냐고요? 뭐 이런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정리는 해 두십시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계속 다른 분께도 여쭤보긴 할 건데 우리 악성 민원과 강성 민원은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직으로 필요한 핵심 역량을 세 가지 정도 얘기해 보아라. 이렇게도 많이 묻거든요. 네. 반드시 얘기를 하실 그 핵심 역량은 과거의 경험도 있으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네, 꼭 이 부분도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되는 성향 정말 많이 묻거든요. 네.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활용을 계속 하십시오. 만약에 네. 성급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차분함과 데이터 분석 역량이 있다고 하면 그런 뭔가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만들어서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형태로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성과는 봉사활동 가십니까? 네. 업무 외 성과 이렇게 아, 하면 네, 맞습니다. 봉사활동을 갑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하나 드리면 네. 지금처럼 BI 형태를 가게 되면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하지 뭔가 대답을 바로 받지 못했거든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네. 말씀하는 방식은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것 있죠. 거기에 대한 네. 부분을 바로 답을 하십시오. 요 아, 네. 대답을 해라 이거거든요. 대답. 네.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점은 다음과 같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 미갈식 형태로 하게 되면은 지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면접이 상당히 그 단기간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접을 상당히 면접관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할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대답을 성과가 분명히 무엇이냐? 개인적인 성과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로 답변 이유 재강조 이 형태로 가시는 게 가장 티키타카 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네. 지키기 어려웠던 규정도 묻습니다. 원칙을 어겼던 경험도 묻고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사소해도 괜찮으니까 규정이 네. 있었다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소재 중에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다른 사람은 그래도 가능하면 좀 지키지 않았던 사소한 규정이면 더 좋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소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인분께서 어떤 신분증을 안 갖고 왔는데 해달라. 이건 대부분 다른 사람도 안 된다고 했겠지. 이제 이런 네. 기준이라고 하면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할 텐데 뭔가 네. 사소해도 내 나름대로 이것만큼은 지켰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도 지키게 해주고 싶었다. 이런 논리면 조금 더 그래도 가치관 점수는 있을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시간이 돼서 우리 두 번째 우리 스라님 이제 마이크 켜보십시오. 우리 스라님 아까 오셨는데 스라님 마이크를 켜보십시오. 스라님 안 계십니까? 어디 가셨지? 스라님 여기 있으신데 마이크가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스라님 네, 네. 네 오셨습니다. 네, 네 잠시 나가져가지고. 네 상황 아시죠 주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가 볼게요. 상황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상황 면접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직장인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인 측면입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등산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날의 일환으로 등산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총 5회기 정도로 구성하여 한 회기에 50명 내의 직장인 참여자를 모집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근무할 때 산하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 날로 등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직원들의 참여율도 높았고 만족도도 높았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어플을 통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게 된다면 프로그램의 참여율도 높일 수 있고 건강보험 어플의 홍보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소그룹으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회기로 구성하여 10명 내의 소그룹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 자신 알기, 스트레스 인식하기, 공유하기, 해소하기 활동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근무하며 이용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함께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직장인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자, 그렇다면 지원자님께서도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내용 두 가지 각각의 측면의 한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체적인 측면과 정신적 측면 모두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참여자를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알고 기획을 해보신다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참여자분들을 조금 더 많이 모으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홍보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서 사업의 목적과 진행 과정, 그리고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담은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사업장에 건강보험 고지서를 발송할 때 함께 보내거나 공문과 함께 제공한다면 더 많은 직장인분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등산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우리 인력들에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더 스트레스 등산, 아닙니까? 네. 뭐 억지로 해야 된다고 하면 더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기획을 할 것이고, 만약에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다른 측면으로 기획을 해서 직장인분들이 걸음수를 측정하여서 일정 걸음이 되면은 건강보험 어플을 통해서 포인트를 제공하는 식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이런 담당자입니다. 등산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기획을 했는데 뭔가 부장님 이상만 간다. 근데 아무도 젊은 층은 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설득을 하실 겁니까? 뭔가 인센티브 없이 좀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직원들에게 이 등산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진행하는 이런 과정이나 참여자들의 모습들을 담아서 뭐 40초 내에 이런 영상을 좀 재밌게 만든다면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조금 흥미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 참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정신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직군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정신 노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하고 뭔가 나눠서 풀어보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게 한계일 것 같은데요. 음, 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그 네, 지원자님께서는 그러면 유사 이런 정신 노동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이용인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을 많이 응대하는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외에 나는 대화를 통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휴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네. 생각해 봤을 때는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원자님께서 이런 등산을 가자 이렇게 누군가가 하면 스트레스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아이디어 없습니까? 이분들은 뭔가 활발하게 뭔가 하기보다 좀 쉬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쉬는 분들을 위해서는 잠시 회사에 일하는 시간에서 잠시 벗어나서 일정 시간을 부여해준 후 개인적인 자유 시간을 갖고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업무 내에서 그 근무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없을까요? 복지 향상, 복지 증진 뭐 이런 방향에서 뭐 없습니까? 우리 내부 인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원자님이 인사 담당자 또는 어떤 내부 인력 관리 담당자라고 생각하시고 혹여 이런 성향에 있는 분들이 많다.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전에 복지관에서 근무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뭐, 혼- 뭐 어떤 워크숍 같은 거를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직원분들에게는 그 일정 과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혼자만의 자유 시간을 부여해 주어서 해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실제로 이런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참여를 하기 위한 그 뭔가의 어떤 기획을 했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내부적인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근무자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없느냐 이런 겁니다. 아예 하다못해 우리 뭐 휴게소에 뭐가 좀 추가된다든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아, 네, 그 내부에 직원 휴게실을 좀 마련해서 거기 직원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안마 의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쇼파라든지 놓는다면 직원들이 점심시간에나 편하게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자님은 직무 수행자로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직무 수행자로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서 홍보 사업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직무십니까? 요양직입니다. 요양직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업무를 할 가능성은 사실상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인정조사 과정을 하는 주 업무일 텐데 이런 요양직무 수행자로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만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또 고령화가 된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건강 증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저 요양직으로서 근무하면서 만나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의 노인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생각하였을 때 노인분들이 쉽게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증진 동작들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제공 드린다면 집에서 따라하시면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뭔가 직장인들은 뭐 없습니까? 우리 어째 만나게 되실 분들 중에 복지와 관련된 여러 분들을 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요양직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직장인분들을 만나게 될 때 직장 내에서 이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직장 내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담은 팜플렛을 함께 제공 드린다면 다른 직원분들이 그것을 보고 일하면서 틈틈이 따라하면서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좀 들어봅시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 지원자입니다. 저는 제 두 가지 경험으로 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며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익히고 이를 통해 어떤 게 필요하고 원하는지를 파악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제가 장기 요양 신청인을 만날 때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에서의 근무를 통해 일상생활이나 신체 능력, 인지 능력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적 측면과 일상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경험은 장기요양 인정조사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강점을 이용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성 있는 공단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양직으로서 필요한 핵심 역량 세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는 우선 자기소개에서 같이 말씀드렸던 대상자와 소통하고 상담하는 능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생활 신체 능력 그리고 인지 능력 등에 대한 기능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전달력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요양직으로 근무를 하실 때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양직으로서 근무하면서 방문 인정 조사의 업무를 수행해보고 싶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상자분들에게 필요한 공단 내의 다양한 사업이나 인근 관내 보건소나 복지관 등의 사업도 함께 소개시켜드리고 연계시켜드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를 가장 그래도 사업에 대해서 알려보고 싶습니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백세 프로그램도 있고 만성질환 관리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장기요양 대상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에게 안내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인정조사 과정 속에서 그러면 나는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한다든지 그래도 나만의 방식으로 좀 해보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제가 인정조사를 나가게 된다면 해당 대상자와의 우선 라포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인정조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뭐 일상생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인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인정조사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분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어렵다, 이런 대상자가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정이 되지만 어려운 음, 사람을 말씀하시나요? 네. 분명히 인정자가 될 거라고 보는데, 누가 가장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지는 보셨습니까? 네. 음, 그 평가지도 아마 한 페이지로 요약된 것을 다시 또 받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음에도 가장 어려운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분만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겁니다. 아, 만약에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난 분께서 충분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화가 이어가기 어려운 장애를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인정조사를 할 때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정확하게 인정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정조사를 위한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된 의사소통판을 제작하여서 함께 지참한다면 조금 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그럼 다시 또 여쭤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분명히 인정이 돼야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정수급 대상자가 나는 보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해당자가 부정수급의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와서 인정조사를 다시 한번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한다고요? 뭔가 이렇게 특이사항 기록은 안 하십니까? 즉각 대처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그래도 뭔가 방법을 가져와서 대처를 하신다는 겁니까? 그 상황에 그 기록지에 제가 생각했을 때 부정수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록을 해두고 회사로 돌아가서 상사분이나 동료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눠서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신체 능력을 파악을 잘 하시겠다, 이렇게 잘할 수 있다, 강점을 내세우셨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이런 뭔가 눈속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예시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혼자서 뭐 일어나서 거동을 하실 수 있음에도 그런 것이 조금 있음에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대처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실제로 저는 장애인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런 신체 능력을 평가했기 때문에 진행할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지만 애초에 의욕이 없거나 이 평가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은 계셨습니다. 장애인 분들을 주로 많이 만났기 때문에 맨 네, 처음에 그러면 그 장애인 이미 된 분을 만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뭔가 장애 등급을 받으려고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은 아직은 만나본 적은 많이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자님께서 가장 그래도 힘들었던 경험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제가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취업을 위해 훈련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훈련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평가에 있어서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들어오게 되는데 자신의 자녀가 훈련반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왜 자기 자녀가 못 들어오는지에 대한 이유로 좀 강하게 민원을 넣으신 보호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일단 마음을 공감해드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평가했던 평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준이 되지 않아서 입소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고 그 후에 개선책으로 복지관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안내를 했더니 만족을 하시던가요? 네, 가장 보호자분이 원하던 거는 자녀가 어디에 속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의 프로그램을 함께 말씀드렸더니 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민원을 제기했으나 만족했다. 그래도 납득이 가는 민원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자님이 그러면 타인에게 그래도 내가 피해를 끼쳤다 이런 사례도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고 초반에 다양한 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제가 속한 팀에 대한 사업만 인지하고 있었을 때라 그 민원인이 물어봤을 때 그냥 전체적인 운영팀에 전화를 넘겨드려서 그 민원인 분들은 한 두 번, 세 번 다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좀 방지하고자 각 사업별로 사업의 내용이나 프로그램 시간이나 이용료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정리한 후 해당 민원이 왔을 때 타 팀의 사업이라도 적절하게 안내를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봅니다. 이 조직의 위기를 내 나름대로 극복을 해봤다. 뭔가 주도적으로 해보았다. 이런 사례가 있으십니까? 조직에서 이제 코로나가 많이 유행이 되었을 때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존에 하던 대규모 행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에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어야 했기 때문에 비대면에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잘 해결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원자님께서의 가장 생각하시는 나의 가장 큰 장점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의 장점은 저에게 닥치는 이런 새로운 것에서도 도전하고 열심히 할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회사에서 업무가 바뀐과 동시에 두 사람의 업무를 수행했어야 하는 상황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가면서 업무를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사분께서도 업무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처리가 빠르다는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장점이 그래서 딱 하나 꼽는다면 뭐라는 겁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닥친 새로운 것에도 도전하고 열심히 할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려운 것도 일단 시도를 해본다 이런 행동력인 겁니까? 뭐 도전 네, 정신입니까? 네, 행동력입니다. 뭔가 나는 행동을 바로 이제 이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도 하려는 시도를 하시는 지원자님과 반대되는 분과 근무해 본 적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일단 그 해당 직원에게 먼저 업무에 대해서 제가 먼저 도움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자 닥쳐서 해나가기엔 어려움이 많이 느끼시는 직원분이셔가지고, 먼저
해당 직원의 업무를 파악하고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여쭤봐서 함께 업무를 처리해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과 이렇게 반대되는 성향을 또 앞으로도 만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과 근무해도 괜찮습니까? 네, 저는 네, 저는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협력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협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협력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협력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서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직장 생활에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어떤 게 있으십니까? 직장 내부, 회사마다 내부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꼭 지키면서 일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규정 하나, 딱 하나만 얘기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복지재단에서 근무할 때 기존에 친했던 다른 산하시설 직원분들께서 그 현재 직원들의 그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누구는 월급을 얼마 받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음을 얘기하고 항상 거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또는 못하셨던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소통실, 토론방, SNS 등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닮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직원이 되어 장기요양급여 수도권자와 그 가족의 고민을 덜어주고 힘이 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지원자님 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우리 이렇게 면접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습니까? 한 3점. 3점이요? 왜 3점밖에 안 됩니까? 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말이 막혔던 적도 많았고, 너무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꼭 보십시오. 다시 한번 대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상황부터 가보면 직장인 스트레스 해소를 만약에 내가 기획을 해본다라고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누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까? 왜 그렇게 받을까? 이 부분을 꼭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좀 뭐 중장년층을 가든지 아니면 뭐 사회 초년생인지 아니면은 은퇴를 앞둔 분인지 내가 가장 얘기하기 편하고 직무와 가장 유사한 대상자는 누가 좋겠습니까? 중장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나는 요양직이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보면 은퇴를 앞둔 분의 무기력함을 저는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이 어떨까? 그러지 않을까요? 뭐 직장 생활을 더 이어가고 싶은데 은퇴를 고려해야 하는 이런 대상자들의 우울증을 저는 이렇게 해소해보는 두 가지 방안, 뭐 이렇게. 그럼 충분히 장애로 뻗어가는 그런 분들의 왜 장애인이 됐는가? 선천적인 장애인 분들 말고 후천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오신 분들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예방, 대책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등산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걸음수를 체크해서 포인트를 넣자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기본적인 방안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면접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쵸? 상반기에 한 번 했었어요. 상반기 하실 때의 애랑 이번에 그래도 저를 만나서 다시 한번 면접을 또 보러 가실 때에는 달라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대상자부터 내 직무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대상자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나는 지금 핵심이 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났다는 게 포인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장애를 유발할까 예방도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분들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오셨는지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도 활용해 보시고 그러면 분명히 상황 자체가 더 탄탄할 겁니다.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걸로 더 많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1번 지원자님이 얘기를 했던 부분과 동일하게 얘기를 드릴 거는 한계점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네. 한계점. 근데 한계점 없이 끝나게 되면 꼬리 질문이 막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계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또 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하느냐에 따라 또 말릴 수 있다. 그래서 한계점을 감안하시고 제가 그래도 권해드리는 거는 앞쪽에 그래도 내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방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거기에 따른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번째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더 뭔가 심화된 부분을 뒤쪽에 두시고 앞쪽에 있는 이야기의 한계, 두 번째 방안은 보완. 이렇게 구성을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건 내 실무자로서 요양직무 수행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는지까지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네. 해주셔야 탄탄하게 그래도 저 면접관 기준에 평가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쭉 이어졌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반드시 그래도 하나 정도는 기획을 하십시오. 쓸모가 있거든요. 이 중요하거든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뭐에서 비롯됩니까? 스트레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꼭 한번 내 나름대로 기획을 해보십시오. 알겠죠? 저는 이 부분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자기소개부터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통이죠. 네. 소통 능력, 이런 부분, 또 의사소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에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가장 소통이 힘들었던 대상자를 내 나름대로 어떻게 대처했는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대상자와의 소통, 대상자와의 어떤 상담을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보면 가장 어려웠던 이라는 걸 붙여보십시오. 정말 네. 힘든 사람,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와, 기존에 해본 사람과는 완전 다른데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주셔야 저 면접관 입장에서는 뭔가 흥미가 생깁니다. 워낙 소통 능력과 라포 형성 이거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가장 까다롭고 예민한, 또 폭력성이 있는 이런 대상자 등등등등 정신질환 장애분들도 보신 적 있습니까? 신체 말고? 제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었습니다. 본 그러면 적은 있어요. 지금 직접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만약에 지원자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할 때 뭐를 얘기해야 합니까? 정신적, 그래서 뭐를 하고 계십니까? 뭐를 그래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십니까? 이런 대답에 그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부분 내가 이렇게 쪼개보시면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조사 시에 폭언, 폭력, 폭행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뭔가 본인이 하는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분으로 나는 인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전 좋다고 보고요. 요양직이라고 하면 방문 인정 조사 다 합니다. 뭐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지 인정 외자분도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각각 이런 부분도 다 생각하십시오. 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나는 뭐를 했으면 좋겠는지 요양 서비스 중에서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꼭 생각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하실 내용을 꼭 생각하시고 아까 부정수급 대답 잘 못했죠? 네. 어떤 게 예상되는지 예를 들면 저쪽에 다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왼쪽 다리를 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 보니까 뭔가 왼쪽 운동화가 달아있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체크해야겠죠? 부정. 체크해야겠죠. 일상생활에서 파악할 수 있다면서요. 네네. 이런 디테일한 예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 네. 부정수급 이슈는 꼭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권해드릴 부분, BI 쪽에서 보면은 우리 힘들었던 경험을 얘기를 할 때는 가장 그래도 타인에게 피해를 크게 끼쳤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네. 그래야 이타적인 사고와 그래도 내 나름대로 그래도 어필할 수 있는 이 사고가 잘 드러날 겁니다. 조직에 발생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어떤 이런 고객에게 큰 위기 상황이 닥쳤던 상황이 가장 힘들어야 됩니다. 이 면접은. 네. 그래야 뭔가 그 뒤에 이어가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꼬리 질문으로 계속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장점과 반대된 성향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협업 시에 가장 중요한 거 소통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그러면 나는 뭘 그래도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얘기한 답이 분명히 전에 있었던 이 옆에 동료도, 옆에 면접자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협업 시에 네. 중요한 건 조직의 이해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다. 뭐 등등.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거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소통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분석해서 가져온다든지 뭐 등등등등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마지막 이 규정에 대한 거를 얘기하실 거면은 꼭 생각하실 거 이 규정도 다들 지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근데 나는 거절했다. 이거는 다른 분도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이거는 다 안 지키겠는데? 라는 사소한 규정이 좋습니다. 저 지하까지 가가지고 꼭 이거를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와야 되는데 아무도 이거는 안 해도 티도 안 나고 해서 안 하는 거 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했던 것들, 안전이나 보안 쪽으로 소재를 잡아보십시오. 그럼 훨씬 더 뭔가 그래도 점수 받을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직무기술서의 태도를 보십시오. 꼭.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말씀을 하실 수 있으니까 무엇을 얘기할지를 더 생각을 해보셔라.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영상 녹화된 것도 올릴 거니까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질문에 다시 대답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